가쿠인 대학교의 미야모토 사토루 교수님이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북한 문제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의 해외 불법 무기 수송 이런저런 기회에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서 꼭 모셔야 되겠다. 이 문제는 일본도 문제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일본에 깊이 모시게 됐고요. 아까 소개받은 그 미야모토 사토루라고 합니다. 제가요 원래 그 외무성 산하에 있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때 한반도 북한을 담당했고, 그리고 핵 문제도 담당했기 때문에 이란도 담당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 협의에 의해 무기무역을 대부분 금지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자체는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계약에 근거한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단발적인 무기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 갑자기 어떤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출한 후에 그 무기가 어떻게 되는가, 훌륭한 부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전혀 관심 없고 관리도 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북한의 무기 수출 원래 대미 전략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 북한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큐바,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품, 그리고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한 금융거래, 기술 흥용, 자문, 연금, 지원 중개, 그런 건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무기무역에 무기거래 관계 있는 경우에는요, 북한은행이 외국의 지정으로 설치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거꾸로 유엔 가맹국의 은행이 북한 지정으로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선박이 임금을 포함하면요, 그 선박의 자국의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48국에 270개의 준대, 그리고 6,700명의 제도단 아니면 군사 고문단으로 발간해요. 그리고 15,000명의 유학생들을 북한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다. 북한의 계획 군사 지원 그리고 무기 수출 문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무기체 일단 어떤 나라든지 무기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옛날에 무기를 수입을 했던 나라는요, 다른 나라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북한의 무기 시장은 어디 있냐 하면요, 냉전 시기는 북한은 무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른바 인도시나 3주에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도 그렇고, 그리고 중동은 거의 전부 다 반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빼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절반 이상 보냈습니다. 한 30개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큐바가 유명하지만요, 사실 니카라구아나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요, 옛날과 달리 감시 체제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베트남에는요, 베트남 전쟁 때지만 65년에
무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북한은 이집트와 시리아에 무기 공장을 만들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도 시리아도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가맹 안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혹시나 이집트, 시리아에 화학무기 공장을 만들었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인데 그때 이집트가 북한에 지었던 그 스카트가 원 프로토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북한에 막 두 개 그 스카트 미사일을 주었는데 그거를 북한이 개발해서 지금 온 정도에 다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냉전 시대 때는 아프리카는 북한의 대륙이었습니다. 그 남한의 대륙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프리카는 확실히 남한의 친남한 국가보다 친북 국가가 더 많았습니다. 짐바브웨 제오 요단이나 굉장히 유명한 군부대가 있는데 그걸 육성했던 건 북한입니다. 82년인데 그 1,200만 불의 그 무기 수출하고 100여 명의 군사 공무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무기 공장이 포르마타 엔지니어링 공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기 위한 그 자재는 북한에서 반입을 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경우에는 우간다는 복잡합니다. 우간다는 왜냐하면 그 차크 쿠데타가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87년에 지금도 대통령인데 무세베니가 막 그 북한 와서 공격적으로 군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많이 관심 가지실 곳이지만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그 아직 확실히 못하지만 제가 알아본 한그 1983년에 김일성이 이란 고위 대표단과 만났을 때 군사 분야에서 돈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처음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 전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큐바, 그리고 남미, 아마 중남미인데 그거는요 그 당시부터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80년대인데 카스트로 자체가 북한한테 그 민병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모자라니까 그 수입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만 종의 자동총과 몇 천만 발의 그 전단을 제공해줬다고. 사실은 지금까지 보고해왔던 나라는 193개국 중에 절반 안 되는 95개국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역마다 보면요, 소유럽이나 동유럽은 많이 했습니다. 소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안 있습니다. 아프리카 보십시오. 54개국 중에서 6개국뿐입니다. 자, 유엔 안보리가 시작한 후 얼마나 제재 위반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 발견됐던 것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2007년 4월 8일에 뉴욕타임즈가 처음에 보도했거든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북한의 군사 공무원이 아직 거기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판명되었습니다. 이거는 우간다 젊은 북한 사람들 있죠. 젊은 북한 사람이 인민보안부 부부장 이선철입니다. 근데 나이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간다 주재대사 박경재입니다. 최근에는
2013년 6월 17일에 우간다 명성과 북한인민보안부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마리아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박스에다가 북한의 무기가 발견되었을 그 탄자니아는 북한의 그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군인 자신의 그 인터뷰하고 뭐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 약속 시간이 가면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러 그 위반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앞으로 주시를 해야죠. 북한은 세계에서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에 많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출도 무역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많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한국보다 일본보다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고 그거는 지금 유엔 안보리 때문에 금지되어 있으니까 우리는요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